네, 지금부터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내외신 기자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주 기자부터 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KBS 추재훈입니다. 먼저 방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지금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퇴진 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당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윤석열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란 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말인데요. 그야말로 시대의 헛소리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시죠. 네, 그냥 다음 말씀을 하시죠. 다음 말씀하실 분 있으면 네. 예, 자유롭게 하세요. 네, 시간 없으니까 편하게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네, 그냥 오늘 굉장히 짧은 담화를 보면서 쉽게는 꼼수다. 또 한편에선 조산모사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죄를 짓고 피할 곳을 찾다 어디로 찾았냐면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박근혜 담화에서는 국회의 정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위임하겠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국회도 아니고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저는 그냥 추측컨대 국민의힘과 모종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그 기자분들과 백부를 잠깐 봤는데 그 백부를 보니까 제 의심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이 상황에서도 기득권을 잃지 않겠다.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더 쥐고 정권을 더 유지해보겠다라는 꼼수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담화를 보니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고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가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숨고자 하는 우리 당에다 집어던지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적 책임 국회에서 하나하나 다 물어가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오른쪽 먼저 하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과 상의하겠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오늘 그 탄핵 표결을 앞둔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을 공범으로 유도하는 그런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그런 꼼수로 보입니다. 내란 수괴입니다. 내란 수괴. 내란 수괴의 직무 정지 없이 내란 수괴를 아직도 현직에 이렇게 그대로 놔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란 상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이 내란 수계를 현직에 대통령직에 그대로 놔둔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국회가 함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내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내란 수계를 체포를 하거나 직무정지를 시켜야만 그 내란 상태는 해소되는 겁니다. 적법하게.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그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단 말을 다시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대통령의 직무정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방안은 탄핵소추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오늘 의결에서 정확하게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성호 씨하고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내란 수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본인의 권력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잔머리와 술수 우리가 2년 6개월 동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1만 10명 거짓말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지 당이 지는 게 아닙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거짓말을 하려거든 적어도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쪽에 한번 받겠습니다. 우리 맨 뒤에 오른쪽에 있는 기자분 하십시오. 예, 마이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동아일보 이수근 기자입니다. 아까 언급도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책임 총리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87년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뭐 후계자를 지명하겠다거나 이런 의도로도 좀 보이는데, 한동훈의 그 조기 퇴진 불가피하다 이런 발언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건 뭐 제가 간단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퇴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기가 언제냐를 가지고 아마 또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2027년 5월 10일인데 5월 1일까지 하면 조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좀 무의미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 소추배제, 불소추 특권에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내란 범죄의 수괴, 사형, 무기징역, 금고 외에는 처벌 형량이 없는 그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즉각적인 퇴진, 즉각적 탄핵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연히 시간 끌고 논의한다고 세월 보내고 그나마 알량한 기득권 유지하겠다는 생각 버리고 정면으로 이 현재 처한 상황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거 부결시켜서 시간 끌어보겠다 이런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배신자 뭐 그런 걱정을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반역행위에 동조하는 것도 반역행위입니다. 이 반역행위를 끊어내고 정상적 헌정질서로 가자는 행위는 반역행위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충성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직무정지를 찬성한다고 말은 하는데 당론은 탄핵 반대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안 하는 척하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이 지금 말씀하신 이거 조기 퇴진하대요 책임 총리 조기 퇴진하고 조기 처리하면 되지 무슨 쓸데없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직무정지를 이야기하고 오늘은 조기 퇴진을 이야기했습니다.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윤석열 퇴진 또는 탄핵 이것을 시간 끌기로 막아내고 당론으로 부결로 이끈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아까 다른 최고위원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국회방송 김동입니다. 어디 누구시? 국회방송 김동입니다. 아까 다른 최고위원분들 발언에도 있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 선포 관련해서 법적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수사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최대의 리스크 자체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거야 당연히 더 이상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퇴진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만약에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 퇴진하는 것 말고 다른 건 하겠다라는 뜻이라면 이것 자체가 국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행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적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형사법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사 아닙니까? 검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 아닙니까? 지금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대한민국 법질서 집행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본인이 명백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그랬다면 당연히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 아닌 것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현재 상태에서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체포, 구속하고 필요하면 당연히 기소해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게 법적 책임이겠죠. 실질적으로 이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공수처, 검찰청, 경찰 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이 세 군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걸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테고 그건 나중에 우리 원내대표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하시도록 하시고요. 분명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뭐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실질적인 지휘자가 누구냐? 그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께서도 우리 당이라고 표현하신 거겠죠. 근데 그 우리 당이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검이나 상설 특검도 반대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책임을 지는 첫 출발점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탄핵 방탄 사전 뇌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은 거짓말 전문가입니다. 그 수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될 때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계엄을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계엄을 안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오늘 계엄을 절대로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다른 권력 연장 음모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쁜 와중에 국민들은 트라우마에 떨고 있을 때 방탄 뇌물을 준비한 무서운 거짓말장입니다.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거짓말 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 와중에 자기 살꾼일을 하고 방탄 뇌물을 준비하는 게 인간입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아까 그 짧은 담화 중에 비상계엄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비상계엄을 준비하거나 고려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국회를 침탈한 거는 경고성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경고. 뭔가 본 행위를 남겨놓은 거죠. 본격적인 행위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경고. 경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뭔가 한다는 거죠. 그 말 속에 이미 제대로 된 비상계엄 조치, 국회 침탈 조치를 하겠다. 그 뜻이 난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경고란 말 속에. 두 번째로는 계엄이 해제된 후에 여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인가 어딘가 이거 제 보도에 나온 얘기이긴 한데 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테니까 당이 도와달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그런 기사 있었죠. 네. 반국가 세력을 척결을 하려고 계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패했죠. 근데 그 후에 역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테니까 당이 도와달라. 그 계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엄 안 하겠다라고 한 걸 보니까 오히려 계엄의 의지가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이 좀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률가들 사이에는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영역의 문제죠. 국회를 침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그리고 개헌법이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침탈했기 때문에 내란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질렀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더라도 불소추 특권 예외 조항 때문에 내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어요. 재판에 회부될 겁니다.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죠, 이거 사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 뭐 도주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증거인멸 여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범의 위험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런데 재범할 사람이 재범하겠다고 재범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안 한다고 하죠, 오히려. 그 위험성을 의심받을 때는 안 한다고 적극적으로 미리 말을 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 진짜 더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자, 지금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왜? 예. 혹시 있으시면? 대표님, 근데 지금 아니, 우리 잠깐만. 예. 자, 혹시 있으세요? 그거까지만 하시죠. 네. 이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뉴시스 김경록입니다.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잠깐 잊혀진 게 예산안 합의인데요. 지금 오늘 탄핵안이 부결되면 계속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시고 그럼 앞으로 연말 연초 전국이 계속 탄핵안의 소용돌이에 빨려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산안 합의는 더더욱 난항이 예상되는데 준예산 사태까지도 각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원내 사안이니까 간단하게 하시죠. 예, 지금 예결위에서 꼭 필요한 감액만을 반영한 예산을 의결을 해서 지금 언제든지 가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민생 예산,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그리고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증액안을 내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안을 우리가 가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여기까지 마치고 김민석 수석께서 한 말씀 하시고 싶습니다. 딱 한 말씀만 더. 왜냐하면 계엄 문제 계엄 말씀하셨어요. 지금 계엄의 재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윤석열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이번 관련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지금 동원되지 않은, 즉 행동부대가 아닌 지금 드러나지 않은 기획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즉각 수사하고 밝혀내고 군 통수권을 박탈하고 전시계엄의 가능성을 지금 조작하는 것을 예방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그러시죠. 예, 제가 추가 발언을 한 건 지금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긴급 회동한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한동훈 대표한테 미리 경고를 좀 합니다. 잔머리 굴지 마시고 속이 너무 빤하게 보입니다. 대통령의 1분 50초짜리 담화가 나오고 당에 본인과 관련된 정치적인 책임을 전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 야합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로 한덕수 총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탄핵 외에는 어떠한 협상도 없을 것이다 미리 말씀드리고 잔머리보다는 탄핵 가결에 동참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이제 혹시 우리 최고위원님들 참석하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하면 곧바로 해제되고 민주당이 과반수인데 계엄할 리가 있겠냐 수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감하게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서 계엄군을 범죄를 감수하면서 국회에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정권의 본질입니다.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절대로 못할 거다라고 해놓고는 즉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정권의 본질이다. 앞으로는 더 심각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리스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과감하게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후에 있을 탄핵 의결에는 국민의힘 역사와 국민에 반역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자의 주권 의지에 따라서 국가 반역행위, 반란행위를 자행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참여하고 함께하기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을